뭐 우리 직원들은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 직원들의 어떤 삶의 질도 당연히 좀 높은 쪽으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제 뭐 그 중에도 이제는 이제 주주분들의 중요성도 매우 커졌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 가려는 조그만 의지 표현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스템의 이명진 대표님 모시고 회사의 경쟁력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진입니다. 그 조만간 상장하시죠? 예.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일정대로면은 상장 개시일이 10월 28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한 달 남았네요. 네. 예, 그 정도 남았고요. 네. 그래서 10월 13일부터 14일 양일간 이제 그 수요 예측이 진행이 되고 10월 18일쯤에 이제 수요 예측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월 18일이 이제 공모가가 확정이 되면 네. 19일에서 20일 양일간에 이제 청약을 받게 되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28일이 현재 이제 상장 개시일로 잡혀 있습니다. 상단 기준으로 갔을 때 네. 밸류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저희 밸류가 상당 기준으로 지금 11,5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액면가는 500원 정도 수준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11,500원이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랑 유사한 업체, 네. 예를 들어서 러셀이라든지 사이맥스라든지 이제 라운텍이 저희랑 이제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 세 곳의 이제 주가 수익 비율, 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순이익을 이제 환산해 가지고 그 실적 베이스로 밴드를 선정을 했고요. 네. 저희가 지금 레퍼런스를 삼고 있는 이 세 회사를 보면 러셀이 지금 퍼가 15.86배로 돼 있고요. 네. 사이맥스가 9.79배고 라운텍이 이제 좀 높아서 23.11배입니다. 그래서 네. 이 세 개 회사를 평균했을 때 네. 평균 약 16.25배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상장했던 반도체 회사들의 퍼가 대부분 25에서 30 정도 수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HYTC라든지 쿠난 테크놀로지 등등이 이제 그런 퍼로 적용을 했는데 저희는 좀 더 그 불황 시장에서 그 투자자 친환경적으로 좀 더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정도의 상단 배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싸게 내놨다는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해서. 아니, 그러면 상단으로 갔을 때 시총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만약 예상한다면. 저희가 시총이 한 600억 정도, 800억 정도 수준으로 80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단 갔을 때를 예. 가정했을 때 말입니다. 지금 장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뭐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합니다만 오늘 그래서 이제 회사의 여러 가지 이제 경쟁력에 대해서 여쭤본 텐데 예. 주력 품목이 예. 질소 순환 장치라고 해야 됩니까? 예, N2 퍼지 맞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던데 지금 회사는 언제 설립된 겁니까? 저희 창립이 2016년 4월 25일 날 창업을 했습니다. 7년 정도 된 겁니까? 예, 6년차 이제 7년차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N2 퍼지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웨이퍼를 사용하게 되고 네. 그 웨이퍼를 뭐 25매 내지는 26장 단위로 이제 훅이라는 네. 그 툴에다가 담아서 이제 장비 간의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훅 내에 그 N2를 주입을 해서 네. 그 품 내에 잔존하고 있는 습도를 45%에서 약 10% 이하로 떨어뜨리는 네. 기능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훅의 습도가 사실 이슈가 되는 게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공장 자체는 클린 클래스 1이라고 해서 거의 지구상의 가장 완벽한 생산 라인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 완벽한 생산 라인이 이제 파티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의 그 제어력은 좀 엄청 우수한 반면에 네. 결국 그 생산 라인에서도 사람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는 이제 사람에게 가장 좋은 환경으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습도가 40에서 50%, 평균적으로 45%의 습도를 유지하는 게 사람한테는 가장 좋은 환경이고 반도체 공장 역시도 45%의 습도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뭐 16메가라든지 뭐 1기가 DRAM 이렇게 생산할 때까지만 해도 이 습도가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첨단 제품으로 점점 발전하면서 대기 중에 있는 45%이 습도가 제품 생산하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사실 연구들이 2000년 초반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네. 우연히 저도 이제 논문을 이제 계속 읽다가 그 습도에 관련된 논문을 이제 읽게 됐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습도가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소위 말하는 이제 킬링 디펙을 양산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향후에는 이것을 반드시 제어하는 기술이 필요할 거라는 고민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결과로 이제 그 반도체 팹 전체의 습도를 낮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시편 소위 말하는 이제 생산품이 담겨져 있는 팹 내만이라도 습도를 조절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고민해서 개발해서 현재 저희 회사의 주력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전에는 그럼 N2 퍼지라는 기술 자체가 생소한 기술이었습니까? 없던 기술이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우리나라에는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 웨이퍼가 어쨌든 그 챔버 안에 들어가서 네. CVD를 하든 아니면 뭐 애칭을 네. 하든 뭐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작업을 마친 이 웨이퍼들 25장 정도가 그 푹이라는 것에 담겨갖고 다음 이제 장비로 넘어가는데 네, 맞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디펙이 뭔가 수율의 불안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예, 맞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뭐야? 우리가 밥하고 나서도 밥이 이렇게 풀면 기밀이 모락모락 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그런 게 웨이퍼 위에 있어도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거의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네. 좀 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공 챔버든 네. 식각 챔버든 네.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진공 분위기 하에서 가스를 사용하게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뭐 보편적인 가스도 사용하지만 특히 그 부식을 야기하는 F 플로린이라든지 불산제. CL기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량 사용을 하게 되고요. 네. 그게 챔버 내에서 그런 공정이 끝난 다음에 웨이퍼가 대기 중에 노출됐을 때 사용했던 가스들이 100%다 없어진 게 아니라 웨이퍼 내에 이제 흡착돼 있던 가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나오는 가스로 인해서 웨이퍼 자체에 이제 하부층에 있던 금속 막질이라든지 전도성 막질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부식이라는 것들이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결국 이제 수백 개의 칩 중에서 일부가 이제 생산이 안 되고 그냥 불량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수소를 불어넣어서 그런 잔류가스를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제거함으로 해서 그렇게 발생되는 불량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게 N2 퍼지 기술이다. 푹 공급하는 회사는 따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푹 옆에 뭘 장치를 다는 겁니까? 뭐 N2를 불어넣는 뭐 이런 호스 같은 걸 달아서 훅 자체는 이제 각 뭐 삼성이니 하이닉스니에서 쓰는 거는 정해져 있고 또 네. 공급하는 회사도 정해져 있고요. 네. 저희는 훅 자체에다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네. 훅이 안착하게 되는 EFEM이라는 이제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EFEM에 딱 이 훅이 도착을 하면 네.
훅의 뚜껑을 열고 네. 이제 웨이퍼를 꺼내갈 수 있는 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로드포트 모듈이라서 이제 LPM이라고 네. 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훅이 로드포트 모듈 LPM에 딱 안착했을 때 그 스테이지, 네. 그 훅하고 로드포트가 이격되지 않도록 딱 붙이기 위한 몇몇 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홈들을 이용해서 이제 엔투를 공급하게 돼 있고요. 아, 그럼 푸베도 어디 공간이 있나 보죠? 저기 바닥에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원래 있었어요? 아니면- 원래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있었고. 푸 바닥 자체에 이제 그 구멍이 한 3개, 아. 회사에 따라서는 4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1개 내지 2개 구멍에 이제 엔투를 집어넣으면 다른 남아있는 1-2개로 이제 그 엔투가 빠져나가게 함으로써 아. 그 안에서 이제 순환이 돼서 치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예, 그런 게 이제 푸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이렇게 올렸을 때 요 밑에서 이렇게 하여튼 뭐 엔투를 불어 넣으면 예. 넣고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건데 밖으로는 안 나옵니까? 대기 중에 노출도 일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푸 환경. 근데 뭐 아시다시피 대기의 질소가 한 75% 정도 함유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초반에 이제 많은 분들도 N2가 빠져나옴으로 해서 네. 어떤 건강상에 뭐 문제가 야기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많은 검토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대기 중에 이미 75%의 N2가 있고 거기서 흡에서 빠져나왔을 때 뭐 인체 치명적인 그런 유해 물질까지 갖고 나오지 않는 게 이제 검증이 됐기 때문에 현재 뭐 그 유수 기업에서는 다 엔트 퍼지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플로린 계열의 그 가스가 어쨌든 뭐 소량이라도 이렇게 웨이퍼 위에서 네.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들을 이제 질소로 순환해 그 이제 밖으로 빼낸다는 얘기인 거면 오히려 좀 더 청정한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까? 뭐 잘 모르겠는데. 그 생산 웨이퍼 내에서의 환경은 네. 거의 뭐 완벽한 수준으로까지 제어가 된다고 그래요?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 시스템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게 꼭 필요한데 없었다기보다는 그때까지만 해도 선폭 자체가 이제 크게, 뭐 예. 20나노 이전 뭐 25나노 이럴 때만 하더라도 이 선폭이 루즈하다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컨택 홀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반도체 자체가 미세 홀로 이제 수백만 개의 미세 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안에 머물러 있던 그런 잔류 가스들이 스스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이제 20나노 미만으로 가고 최근에 뭐 3나노 이렇게 접어들면 그런 홀들의 깊이가 너무 깊어지고 네. 입구가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혼자 아웃게싱, 뒷게싱 하는 식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제 N2의 공급을 통해서 그런 잔류가스를 없애는 기술이 필요했던 거죠. 지금 LPM 용도 있고 예. 또 뭐 엣지 장비 옆에 붙는 것도 예. 있고 예. 또 퍼니스 타입, 배치 타입에도 맞습니다. 또 그 한 3종류 정도로 예. 이 솔루션을 만들어 놓으셨던데 네. 지금 그 LPM을 직접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러면 LPM을 만드는 회사하고 뭐 협업을 해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뭔가 공장 그 장비를 받는 그 IDM이 그 네. 공장이 뭐 예.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공장이 받아 놓으면 뭔가 저스템 쪽에 의뢰를 해서 여기에 뭐 그걸 설치를 하게 되는 그림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그 LPM 공급하는 회사하고의 관계는 없고요. 아 그래요? 네. 그걸 사용하시는 회사, 네. 그러니까 뭐 그 IDM 그 생산하는 네. 회사들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그런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나름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게 네. 현재 뭐 국내의 두 회사라든지 해외 회사들이 사용하는 종류가 모델로 따지면 뭐 한 100개에서 130개 정도의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폼팩터가 다양하다는 얘기입니까? 모델이라는 게 어떤 다양한 종류가 다양하다. 종류가 이제 각사마다 특징에 맞게끔 돼 있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뭔가 개발해서 그걸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모델마다 분석을 해서 음. 거기에 엔트로스가 없이 네.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이제 그 적정하게 적용하는 기술 자체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 세계에서는 저스템 한 개 회사입니다. 지금 사실 제가 알기로는 초기에는 이제 개조권으로 많이 네. 수주를 받으신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국내 기업 예로 들자면 글로벌로 할까요? 이 개조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100% 다 됐습니까? 아니면 로드포트로만 보면 네. 실제 저희가 이제 고객사가 워낙 정보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도 다 파악이 안 되고 의뢰를 받는 거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넉넉하게 봤을 때 50% 미만으로 지금 진행이 돼 50% 미만이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향후 뭐 이제 공정 대비 다르겠죠? 예. 예. 향후 그거에 대한 이제 추가 수주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더욱이 새롭게 그 준공이 되는 공장에서도 비용 문제라든지 효율 문제 때문에 네. 예, 그 추가로 저희가 이제 개조 혹은 장착을 하는 일들이 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 때문에 추가로 개조나 장착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이제 기존까지 써왔던 EFEM 내에 있는 LPM은 네. 엔드 퍼지 기능이 없는 없죠. LPM들입니다. 근데 그 LPM의 엔드 퍼지 기능이 이제 점차적으로 필요성이 대두되다 보니까 네. LPM을 만들 때부터 이제 엔드 퍼지 기능을 넣어서 이제 들어오는 게 있고요. 네. 그래서 엔드 퍼지 기능을 처음부터 넣어서 들어오는 가격하고 저희가 이제 기존 거를 엔드 퍼지가 가능하도록 할 때의 가격의 비율이 보면 저희께 한 20% 정도 수준, 20, 30%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동일한 기능을 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00원이면은 20원, 30원이면 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오호, 그래요. 그러면 그게 한 개 팹을 보면 그 뭐 얼추 대략 짐작적으로 잡아도 뭐 1, 2천억 이상의 비용 차이가 발생을 하고요. 엔투포지 없는 걸 갖고 와서 이제 개조하는 게 더 싸다. 훨씬 효율적이고 싸고 효율적이죠. 제가 그 증권신고서를 쭉 읽어보니까 혹시 뭐 소송이나 이런 게 걸려 있는 게 있습니까? 소송이 걸려 있는 게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어디랑 걸려 있습니까? 그 피모사하고 소송이 걸려 있는 내용은 네. 뭐 대부분 다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니까요. 네. 저희가 국내에 있는 이제 어떤 대기업에 처음 진입을 했을 때 네. 저희가 16년 창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진입을 한 게 17년인가 이렇게 이제 진입을 시도했는데 네. 기술 평가 측면에서는 뭐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해본 회사가 저희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뭐 기술 평가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었어요. 근데 신생 업체 뭐 이런 등의 이유로 좀 힘들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회사가 그쪽에 본인들이 아는 루트가 있다고 해서 이제 중간 에이전트를 했었죠. 네. 그래서 에이전트를 해서 뭐 꾸준히 잘 일이 진행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그 국내 회사에서 저희한테 이제 직거래를 코스트 다운 뭐 등등을 해서 네. 이제 직거래를 요청을 했고 그 에이전트하고도 얘기가 됐을 때 직거래에 대해서 서로 이제 그 도와주는 조건 뭐 이런 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직거래가 되더라도 향후 뭐 일정 기간 동안 그 에이전트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서로 약속을 했고요. 근데 그 지급 방법에 있어서 이견이 좀 있었고 이견이 좀 있고 뭔가 기술적인 뭐 특허라든지 그런 이런 건 거는 전혀 아니고 아닙니다. 예, 근데 그런 거군요. 사실 이게 그 양사 간의 문제에서 끝나면 뭐 별 걱정은 안 하는데 이제 대기업이 끼어 있으니까 이런 거 자체가 저희가 사실 오케이. 그 바깥으로 노출됐을 때
그 둘이 피 터지게 싸우는 건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뭔가 좀 그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우려를 할까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 LPM, EFEM이 공급하는 회사들 뭐 국내도 뭐 있고 뭐 한데 거기서 엔투퍼지를 기본적으로 탑재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잠재적인 경쟁자입니까?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보기에는 사실 그 회사들은 저희보다 이제 몇 배 큰 회사고요. 네. 현실적으로 지금 시장의 지배력으로 볼 때 일본 회사들이 거의 90% 이상 N2 LPM을 아, 그래요.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국내 업체들도 이제 뭐 국내 업체라 봤자 사실 한 두 군데 그렇죠. 정도에서 네. 나름 이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에 이제 물량 베이스에 따라서 원가 경쟁력이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네. 원가 경쟁력 측면도 그렇고 기존의 시장 지배율도 보면 이제 일본 회사들의 지배력이 워낙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사람들이 IDM 업체를 다이렉트 컨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장비 회사들을 통해서 이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이윤이 두 번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작한 회사와 네. 그 장비 업체를 통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필요한 비용이 그 비용이 많이 들고 뭐 그게 이제 가격 상승 요소가 되고 뭐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스템의 이 엔투퍼지 이 솔루션 상품은 기본적으로 수주를 받아야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가서 이제 다 변경 개조건으로 다 이루어지는 예, 맞습니다. 겁니까? 아, 그렇습니다. 지금 고객군은 좀 다변화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저희- 알기로는 뭐 메이저 기업들 국내 메이저 기업들은 다 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금 사실 이제 반도체 업체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네, 몇개안 현실적으로 메모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이제 국내 두 군데하고 네. 미국에 이제 하나. 한 군데, 대만에 이제 뭐 한두 군데가 이제 사실은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인데 저희가 마켓쉐어로 1, 2, 3위 업체가 전부 저희 제품을 쓰고 있고요. 네.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N2 LPM에 저희 시장 지배력이 국내 같은 경우 뭐 한 80%, 해외 같은 경우 한 70%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현재까지는 이제 독보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독보적 지위라는 것은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가격 경쟁력으로 독보적 지위를 확보하고 계신 겁니까? 혹은 뭔가 아까 엔투 퍼징을 했을 때의 어떤 뭔지 모르겠지만 뭐 수치로 나타날 수 있는 뭐 휴매 감소 뭐 혹은 뭐 결과물 디펙 감소 뭐 이런 것들이 뭐 도출된 결과물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고객사로부터 이제 제공받는 자료는 이제 가장 저희한테는 그 피부적으로 와닿는 건 역시 이제 양산율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제 저스템의 LPM N2 퍼지를 썼을 때 2% 정도의 이제 소위 말하는 윌드업 뭐 수율이 증가한다는 효과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네. 그게 다른 회사보다 높냐 낮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정보 취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휴미니티 그러니까 네. 그 흉 네. 이 수분이 떨어지는 게 정해진 시간 내에 그 정해진 퍼센테이지 예를 들어서 5%면 5%까지 떨어지는 속도는 뭐 거의 독보적으로 저희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N2가 바깥으로 막 새 나가는 게 이제 결국 사용한 N2가 새 나가거나 하는 것들은 뭐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네. 처음에 100을 집어넣었을 때 뭐 한 중간에 30이 없어지고 70만 들어가면 이거는 퍼지 효과 자체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까 스테이지라고 얘기한 것과 훅하고 이제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 결합시킬 때 사용하는 이제 패드, 노즐 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민감한 차이에 의해서 100을 집어넣었을 때 80이 되기도 하고 뭐 99가 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뭐 국내 특허뿐만 아니라 국제 특허까지 그래요. 내서 이 100을 집어넣었을 때 소모 없이 100이 다 들어가는 그런 노즐 패드 구조가 저희 핵심 특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N2를 그 단계에 따라서 양을 조절할 수 있고 필요하면은 이제 N2를 스톱을 시켰다가 다시 더 많은 양을 넣기도 하는 거를 이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도 갖고 있어서 네. 그 N2 그 소모 측면이라든지 실제로 같은 양을 썼을 때 효율 그렇죠. 측면에서 네.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그 매출액의 추이를 쭉 보면 이제 뭐 5기가 언제입니까? 저기 2020년, 21년, 뭐 작년, 뭐 올해도 그렇고 한 400억대 중반에서 예. 이제 평평하게 이제 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아까도 하기로는 반도체 공장이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다. 예. 한 5년 뒤, 10년 뒤에 이 저스템의 매출의 어떤 총액 얼마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뭐 사실 10년 뒤까지는 좀 아직은 고민을 안 해봤고요. 네. 한 5년 정도 뒤면 저희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400억대 중반인데 네. 5년 정도면 한 2천억대 중반까지는 성장할 수 있고 할 거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제 엔투 퍼지가 필요한 정도로 이제 공정이 계속 노후 공장도 없어지고, 노후 공장도 좀 업그레이드 되고 해서 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입니까? 일단 N2 퍼지 측면에서 보면요. 네. 지금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1세대 퍼지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개발이 완료돼서 이제 양산 라인에서 평가 진행 중에 있는 게 2세대고요. 뭐가 다릅니까? 네. 1세대하고 2세대의 차이는 이제 대기 중에 45%의 수분이 있고 훅 안에는 웨이퍼가 이제 25장, 26장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N2 퍼지를 하면 이 45% 중에 현재 버전이 1번 웨이퍼에서 25번까지를 보면 네. 한 15번에서 17번까지는 다 5% 아래로 떨어져요. 근데 그 편차가 있군요. 네, 근데 25번부터 뭐 한 8장에서 10장 사이가 한 20%에서 30%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이 퍼지의 효율이 아니고 네. 이 웨이퍼를 훅 뚜껑을 열고 가져갔다가 다시 넣고 닫고 하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 웨이퍼를 이제 집어넣기 위해서 훅을 딱 열면 EFEM 내에 있던 45%가 어쩔 수 없이 차고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제 거기에 그 습도가 순간적으로 이제 뭐 올라간다. 25% 30% 이렇게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25장 전체를 이제 5% 이하로 만들 수 있는 이제 기술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저스트 플로우 강화 기구라 그래서 네. JFS라는 모델로 해서 실제 양산에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리는 무슨 원리입니까? 이 뭐 에어 커튼 같은 원리예요? 정확하게 에어 커튼 그래요? 그게 이제 사실은 반도체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파티클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게 들어가면 이 파티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에어 커튼을 수행을 하면 그 EFEM 내에 있는 공기를 이제 강압적으로 저희가 에어 커튼을 만들기 때문에 네. 불필요한 파티클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요소는 많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전체가 이제 5% 이하로 됐다는 이제 확약은 이미 받았고 그게 이제 뭐 몇 개월 쓰면서 그거에 대한 신뢰성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을 하게 되면 또 추가적인 장치들이 이제 더 해서 판가도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고 효율 측면에서도 이제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매출 확대 동인이 있군요. 예. 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최소한 5년 이내에는 EFM 자체가 네. 45% 습도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게 이제 소위 사실은 N2EFM이라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하고 있고 일부 회사에서는 개발을 하고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제 강소기업 100에 선정이 됐고 네. 그 강소기업 100의 지원을 받아서 그런 그 EFM 내의 습도를 그 5% 미하로 떨어뜨리는 개발이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R&D 저희 회사 자체 내에서 지금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되면 적용이 더 많이 확대가 될 거고 그 와중에 사실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중국도 반도체를 이미 시작한 이상에는 그렇죠. 그 정도 되면 이제 거기도 20나노 대역으로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현재 저희가 회사 전체 매출액의 95%가 반도체 네. 뭐 LPM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25년 이렇게 5년 후를 얘기할 때를 보면 반도체 매출액의 절대값은 현재 대비 뭐 한 3배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지만 회사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한 40%대로 가는 거를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군은 어디를?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저희가 한 4가지 정도를 준비를 네.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태양광 이제 장비 관련해서 현재까지 누적 매출액이 한 100억 정도 일어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태양광은 뭐 어쨌든 현재 기후변화 추세로 보면 여태까지 한 20, 30년 동안 뭐 흐지부지 했지만 언제 볕드나 뭐 이러고 있는데 말이죠. 예. 근데 앞으로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산업적으로는 이제 한번 끝났다고 하는 LCD가 어쨌든 TV든 모니터가 존재하는 한은 이제 OLED가 됐든 뭐 이런 식의 새로운 시장이 이제 진입을 해야 되고 저희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OLED에 사용하는 진곡 물류를 지금 사실 이제 첫 물류 장비를 국내 이제 파주에 있는 회사에 납품해서 지금 셋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 바이오라는 말을 쓰기에는 좀 잘 안 어울리는데 코비드19의 진단 키트를 자동화하는 그 기계도 이제 의뢰를 받아서 하나를 완성을 해서 진단 키트 만드는 이제 제약회사에 공급을 했고 지금 그걸 생산이 진행 중에 있고 그 회사가 이제 코비드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잘 몰랐었는데 뭐 댕기열도 있고 많은 진단 키트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뭐 우리가 흔히 듣는 뭐 임택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진단 키트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어쨌든 의료 산업에서 쓰이는 그런 기계들을 개발해서 이미 그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뭔가 물류 쪽입니까? 그래 자동화 기계입니다. 물류 자동화 쪽. 예. 지금은 이제 아주머니들이 뭐 한 200명 그분들이 일일이 다 수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자동화 기계가 들어가서 뭐 그 스펙 자체가 시간당 2,500개, 3,000개가 이제 만들어지게 돼 있고 지금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는 이제 LPM의 매출도 증가하겠지만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는 의미도 있고 저희가 기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을 잘 융합하고 복합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그 재무제표 보니까 이제 그 형성 자산이 재작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한 160억 뭐 이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많이 줄었어요. 현금이 한 20억 정도로 줄었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일단 저희 그 신사옥
예. 이제 그동안 한 두 군데 네. 렌트를 해서 다니다 보니까 네. 생산 시설에 대한 안정화가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 이제 인력 유치도 있고 그러니까 멀리는 못 가고 네. 용인 공세동이라는 데에 어. 클린룸이 한 600평 정도 되는 규모로 네. 현재 그 신사옥이 완공이 돼서 지금 5월 달에 입주를 해서 아, 거기서 그렇군요. 지금 뭐 연구소, 반도체 클린룸, LCD용 클린룸 해가지고 아마 그 비용이 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상장하면 자금 조달이 뭐 한 100 몇십억, 160억에서 네, 전후라고 뭐 예상하고 조달이 될 있습니다. 텐데 그 돈으로 뭐 하실 겁니까? 일단 지금 저희가 사실 신사옥 들어간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가져가려면 생산시설 확충이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반도체용 생산시설하고 LCD용 생산시설, LCD용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층고가 높죠. 예, 10m 정도 돼야 되고, 그래서 사실 저희 지금 10m짜리 층고를 갖고 있지만 그 평형이 네. OLED가 지금 뭐 6.5세대, 7세대가 시작이 되고 있지만 LCD처럼 그 10.5세대 이렇게 갈 거로 보이고요. 또 그 태양광 장비도 꽤 사이즈가 있고 자동화 기계도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인근에 그 이 공장을 좀 네. 진행을 하는 게 주력이고요. 또 네. 한편으로는 저희가 뭐 그동안도 계속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했지만 네. 좀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하고 네. 또 R&D 투자에도 좀 더 과감하게 진행을 해서 예,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이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한 8억 원에 상당하는 이 주식을 회사에 증여를 하기로 했다고 적혀 있던데 네. 왜 하시는 겁니까? 저는 사실 뭐 8억뿐만 아니라 네. 그거보다 더 할 수 있으면은 네. 더 하고 싶은 생각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우리 회사 모토가 네. 뭐 직원과 그 가족이 행복한 회사. 음. 제가 이제 주변에 쭉 이렇게 보면 회사는 엄청 성장을 하는데 그 안에 조직원은 그렇게 큰 성장을 못 하거나 심지어는 행복하다는 걸 못 느끼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 우리 회사가 시작하면서 네. 당연히 직원들한테 뭐 스탁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부여하지만 네. 회사의 향후 복지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금 조성 형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출액에 비례해서 네. 직원들의 복지 규모를 좀 대기업 수준에 맞게 뭐 우리 직원들을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 직원들의 어떤 삶의 질도 당연히 좀 높은 쪽으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네. 이제 뭐 그 중에도 이제는 이제 주주분들의 중요성도 매우 커졌기 때문에 네. 그분들과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 가려는 조그만 의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 뭐 상장 성공적으로 하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